네, 반갑습니다. 최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 여러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멋진 유머 구사하고 싶으시죠? 네, 오늘 단순히 웃기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을 심어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유머의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 네, 반갑습니다. 단 하나의 유머로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방법. 와, 세상에 이런 유머가 있을까요? 어떻게 유머 하나로 사람을 웃기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유머를, 각인시키는 유머를 이렇게 떠올리면은 항상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만났던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가 큰 여자 누굽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봤더니 코가 좀 크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아니, 왜 코가 큰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코가 작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코가 작다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생각이었었는데 코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남들이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됐고, 나중에는 급기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눈을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코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코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인간관계가 되게 피곤하고 불편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휴식을 취하면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데 퍼뜩 뭐가 떠오르더래요. 이렇게 코가 살짝 보이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잠깐, 내가 늘 코가 작다고 스트레스 생각을 했는데 누우니까 코가 키가 제일 크네 하면서 그 순간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사람한테 했대요. 코가 작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게 아니라 코가 내 몸에서 제일 키가 큽니다. 누우면은 키가 제일 큰 코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코가 큰 여자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은 항상 코가 큰 여성, 코가 큰 분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가 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본 그렇게 긍정적인 그분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떠올리면은 긍정적인 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아는 분,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면서 유머 하나를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면서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코가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가 제일 큽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유머가 멋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웃기는 유머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한방 뻥 터뜨려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머라는 도구를 이렇게 무장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죠. 사람을 웃기는 유머 이전에 자기 자신을 웃기는 유머가 있다는 거죠. 바로 방금 말했던 그런 분 같은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자기의 아픔을 긍정적으로, 단점을 긍정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웃기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긍정성을 각인을 시키는 유머죠. 이런 유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유머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이나 유머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웃기는 유머였더라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유머를 하지 않았고 유머 강사가 되고 코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 상처와 아픔을 치유가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혀가 짧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혀가 짧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짧지 않은데 혀가 짧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이 흉보는 것 같고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오히려 이 혀 짧은 것이 이 모든 내 상처에 이게 뿌리인 것 같아서 이 혀가 짧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그렇게 제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유머를 알게 되면서 제가 해석을 이렇게 지금은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과감히 내보이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혀가 짧습니다. 근데 혀가 짧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혓바닥을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혀가 너무 짧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면서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네, 즐거운 사람이네, 재밌는 사람이네 라는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이네, 야 저렇게 혀가 짧은 것을 저렇게 해석할 줄 아는 마음의 내공이 있는 분이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방금 그분을 얘기했듯이 코가 큰 여성분을 생각했듯이 그분을 재밌는 분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긍정적인 분으로 기억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기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인시키는 유머 덕분에, 사람을 웃기는 유머도 하지만 각인시키는 유머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의 각인시키는 긍정과 해악과 풍자가 있고 또는 자신감이 있는 이런 유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그니처 유머라고 합니다. 시그니처라는 말이 뭐죠? 네, 우리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선수가 가장 탁월하게 구사할 수 있는, 남들보다 월등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레스토랑 같은 데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가게에서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맛있는 메뉴, 그런 걸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데, 시그니처라는 말을 붙여서 저는 시그니처 유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그니처 유머,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머,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 유머, 그 사람만이 구사하고 있는 걸작 유머, 위트를 저는 시그니처 유머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생 동안에 이런 시그니처 유머 하나가 있다라면은 평생 써먹어도 지겹지도 않고 반복하고 하고 또 해도 먹힐 수 있는 유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머를 구사할 때 듣는 사람이 힐링이 될 때가 있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자기 자신의 단점, 아픔에 이 유머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면 때로 힐링을 넘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까지도 벌어집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그니처 유머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 때 더 멋있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